올해 최고의 기대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난 관심을 불러오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다들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은 이미 보셨거나 보시기 일보 직전일 것 같은데요. 이 시빌워는 사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각색한 이야기고 실제 원작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원작과 영화의 다른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원작과 영화의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점들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싸움에 참여한 히어로와 그들의 세부 사항이 조금 다르다는 건데요. 일단 영화에 나온 히어로들이 전부 출연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 영화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윈터 솔저가 출연하지 않고 영화와 마찬가지로 토르와 헐크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어벤져스2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토니 스타크가 브루스 배너와 함께 만든 비전은 원작에서는 행크 핌이 만든 것으로 나오는 데다가 영화에서는 아이언맨 팀에서 싸우는 반면에 원작에선 캡틴의 팀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 이외에 엑스맨들도 등장을 하는데 몇 명은 실제로 싸움에 가담을 하고 몇 명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울버린입니다. 영화로는 망작이 된 판타스틱 포도 등장을 하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일부 캐릭터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앤트맨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스콧 랭이 아니라 행크 핌이고 행크 핌의 아내도 등장을 합니다. 참고로 행크 핌은 거대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앤트맨의 능력을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무엇보다 수트의 색상이 우리가 영화에서 악당으로 만났던 옐로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블랙팬서가 특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이번 캡틴 아메리카를 기점으로 독립 영화까지 나올 정도로 앞으로 상당히 비중 있는 캐릭터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즌2를 시작한 데어데블도 캡틴의 팀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로 등장을 하는데 역시 영화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미드에서는 어벤져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살짝씩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게 만들기는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애니메이션이나 미드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 몇몇 생소한 악당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작 전체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시빌 워만 읽어보신다면 처음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작에서 큰 사건의 중심이 되는 토르의 클론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짝퉁 토르는 심지어 짝퉁 멸니르까지 들고 싸움에 참여를 합니다. 올 하반기에 단독으로 개봉하는 닥터 스트레인지는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본인의 중립성을 밝히는 대화만 나오는데요.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주지사 우아투라는 인물과의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무서운 사실은 닥터 스트레인지의 몸짓 하나, 속삭임 한마디로 모든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정도 사기캐라서 그런지 시빌워의 진행 중에도 초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싸움의 동기입니다. 참고로 영화에서는 예고편에서도 많이 보신 것처럼 어벤져스 1의 뉴욕 사태, 어벤져스 2의 소코비아 사태,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2의 워싱턴 DC 쉴드 붕괴까지 상당히 큰 스케일의 새 사건이 중심축이 돼서 원작과 유사한 슈퍼히어로 등급법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윈터 솔저와 엉킨 개개인의 갈등도 추가가 돼서 팀이 더욱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원작에서는 시작의 스케일은 상당히 작지만 결과가 심각한데요. 시작은 슈퍼히어로들이 악당들을 처치하는 리얼리티 쇼가 진행이 되다가 악당 중에 한 명의 폭발하는 능력 때문에 폭발 당시에 바로 옆에 있던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작은 동네가 쑥대밭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거의 800명에서 900명의 추정 사망자가 나오게 되고 때문에 슈퍼히어로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에 대한 여론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죠. 참고로 원작에서도 이 사건 이전에 슈퍼히어로 혹은 돌연변이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았는데 헐크가 라스베가스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필라델피아에 폭격이 있었으며 울버린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라는 발언까지 한 상태에서 이 리얼리티 쇼로 인한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 거죠. 세 번째는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일단 원작에서는 아직 쉴드가 존재하고 있고 쉴드의 통솔자인 닉 퓨리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닉 퓨리의 자리를 대신해서 맡은 사람은 영화에서도 등장하는 마리아 힐 요원인데요. 생각 이상으로 권한도 많고 반대파 슈퍼히어로들을 거의 반죽음으로 만들 정도로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마리아 힐의 명령으로 큰 부상을 입은 슈퍼히어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스파이더맨인데 심지어 스파이더맨은 마리아 힐의 쉴드에서 고용한 악당들로부터 처참하게 당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자잘한 점이라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세계관 덕분에 추가되지 못했던 엑스맨과 인간들의 갈등의 양상도 살짝 드러나 있는데요. 영화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 나왔던 센티널이라는 돌연변이를 잡는 변이 로봇도 등장을 하고 이에 대해서 울버린이 굉장히 반감을 표현하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일단 시작 부분의 리얼리티쇼 사건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고 또 토니 스타크와 행크 핌 그리고 판타스틱4의 리드 박사가 합작해서 만든 토르 클론이 캡틴의 팀과 싸우던 중에 캡틴 쪽 히어로 중 거대화가 가능한 골리앗의 가슴을 짝퉁 몰린으로 뚫어서 살해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토니 스타크를 믿고 언론에 얼굴까지 공개한 스파이더맨은 결국 아이언맨에 대한 믿음이 깨져서 캡틴의 팀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또 이런 클론을 만들어서 동료 히어로를 살해한 것에 실망한 리드 박사의 아내이자 판타스틱4의 멤버인 수잔은 그를 잠시 떠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짝퉁 토르는 나중에 캡틴 팀의 허큘리스, 즉 우리나라에서는 헤라클레스로 알려진 제우스의 아들에게 짝퉁 물린으로 얻어맞고 부서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결말 부분인데요. 사실 이건 영화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캡틴 아메리카가 싸우던 도중에 아이언맨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하자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그를 막고 캡틴이 갑자기 싸움을 멈추고 쑥대밭이 된 뉴욕을 보면서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캡틴이 아닌 스티브 로저스임을 강조하며 경찰에게 스스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싸움이 끝난 후에 슈퍼히어로 등록법은 활성화가 되고 그 세부 사항 중에 슈퍼히어로의 신상이 드러나는 건 드러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이 되고 슈퍼히어로들이 팀별로 몇 개의 주에 나눠져서 활동하게 됩니다. 토니 스타크는 닉 퓨리를 대신해서 임시로 실드를 총괄하던 마리아 힐을 대신해서 실드의 새로운 책임자가 됩니다. 토니 스타크는 이야기의 마지막에 슈퍼히어로 등록법은 리드 박사, 행크 핌, 그리고 자신이 고안해낸 세계 평화를 위한 방법 100가지 중에 42번째였다고 하는데 앞으로 실행해야 될 일들이 50개가 넘게 남았다고 하는데 솔직히 불안하네요.